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우리 집안의 막내야. 능력적으로나 덩치나 부족한 게 맞아. 근데 얘 기아 가문 사람인데? 방지턱 한번 넘어보면요, 그래, 조금 부족해. 부족할 수 있어.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네요. 안녕하세요. 우직컨텐츠 리뷰 우직이에요. 오늘 만나볼 차는 바로 국민 SUV, 국민 소형 SUV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차, 가장 인기가 좋은 차 중에 하나인 셀토스를 가져왔습니다. 제가 또 기아의 아들 아니겠습니까? 아버지께서 카니발을 타시고 형이 소렌토를 타고 제가 또 니로를 타봤던 셀토스를 사실상 한 번도 안 타봤어요. 어떻게 보면은 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소형 SUV라는 게 사회초년생의 첫 차, 혹은 신혼부부의 첫 차로 아주 적합한 차인데,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. 왜냐? 그 돈씨가 너무 많아요. 그 돈씨가. 그 돈이면 얹어서 스포티지 사지, 그 돈이면 얹어서 또 소렌토를 사고, 그 돈이면 또 얹어서 카니발을 사서 자식도 한 명 안 낳았는데 자식의 할머니 할아버지 다 태우고 여행 다니, 빅 맥시멀리스트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우리 대한민국.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. 항상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애기는 쑥쑥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, 사회초년생들은 뭐겠습니까? 유지비가 적어야 돼요. 그래야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요새 사회초년생 다 강남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하니까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.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아파트들이 대중화되면서 주차 공간이 모자라요. 2주차도 많아지는 시점에서. 그런데 그 아파트에 다 가보면 카니발, 소렌토 막 다 박혀 있어요. 심지어는 뭐 타워 같은 경우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주차 스트레스 그리고 유지비 스트레스가 없는 소형 SUV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용이하고, 실제로도 최근에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소형 SUV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왜 셀토스여야만 하냐, 경쟁자들이 숱하게 많이 올라왔었어. 가장 근접한 라이벌로서는 코나가 있겠죠. 쉐보레에 또 트랙스가 있었죠. 완전 CUV 형태의 2열 공간도 굉장히 잘 뽑아냈다고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 셀토스도 셀토스만의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. 셀토스가 소형 SUV 중에서 전고는 제일 높아요. 트랙스는 워낙에 이제 낮게 나왔고요. 코나보다 미세하게 높고, 그 다음에 아르카나보다도 높습니다. 진짜 SUV 같은 SUV. SUV답다는 게 뭐예요? 공간을 더 많이 적재할 수 있고 높이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 가족차 혹은 레저에 적합한 캠핑카 뭐 이런 건데, 그런 것들의 소형 버전인 거죠. 그거에 가장 적합한 전고를 가지고 있는 게 셀토스다. 제가 높이 않는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부뼘 가량의 전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 소형 SUV나 다른 이제 SUV 계열들은 DCT 엔진을 쓰거나 무단 변속기를 사용합니다. 이게 다 왜냐면은 연비를 위해서예요. DCT 엔진이 워낙에 또 연비에 강하고 즉발적인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DCT 엔진을 특히나 많이 사용합니다. 소렌토, 산타페, 스포티지 다 DCT 엔진이에요. 물론 이제 셀토스도 이전 세대까지는 DCT 엔진이었으나 8단 오토,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어준단 말이에요. DCT 엔진이 왜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? 1, 2단에서 출발할 때 그냥 바로 헤드레스 치면서 아주 극악의 승차감을 보여줬죠. 그리고 이제 정차했을 때 조금이라도 경사진 면이 있을 시에 뒤로 밀림 현상이라던가 굉장히 안 좋은 단점들이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소형의 이 연식을 점점 개선해 나가면서 셀토스에는 그래도 자동 잘 적용시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. 물론 기술도 많이 올라왔겠지만 말이죠. 실내도 한번 살펴보시죠. 기아 로고가 반기고 있고요. 일단은 이 클러스터 자체가 큰 디스플레이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,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10인치씩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이 차체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괜히 이 공간이 작은데 화면만 더 컸어 봐, 그러면은 되려 뭔가 분에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주 딱 맞게 정돈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낮은 트림인 것 같아요. 오픈 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버튼들 같은 경우도 진짜 필요한 버튼들, 에어컨, 온도 조절, 그리고 여기도 다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. 요즘은 다 터치식으로 만든다, 정전식으로 만든다 막 하는데 그게 사실상 그렇게까지 편하지는 않은 거야.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이 직관적인 버튼들을 어떻게 이쁜 UI로 만들까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뒷열 공간 보시면은 부족한 거 전혀 없습니다. 여기가 리클라이닝이 되려나? 오! 리클라이닝이 딱 한 단 정도 되는데, 이 정도로 생각해보면은 근데
최근 리클라이닝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다. 물론 이 차가 2,20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. 이 정도 공간이면은 저는 진짜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요새는 옵션 조금만 넣으면 막 3,000, 4,000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전기차를 막 타다가 와서 그런지 이게 진짜 하나 이상이 남는데도 좀 아쉬워. 이게 전고가 높기 때문에 타는 입장에서는 딱 SUV를 타는 느낌이고 엄청 넓다는 느낌은 또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. 소형 SUV더라도 기본적인 세단들보다는 탑승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좀 넓은 감을 보여준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뭐 앞에 이렇게 발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이 허벅지 쪽이 살짝 이렇게 남아요. 책상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는 해요. 앞으로 발을 빼시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2천만 원짜리에 뭘 바래. 2천만 원짜리에 이 정도면 완전 해자지. 그리고 여긴 애기 태울 거 아니에요. 카시트 하나 채우고 그 정도 공간은 충분히 있다 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도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외관을 좀 보고 왔는데 무난합니다. 특히 막 이렇게 깔 데도 없고 그렇다고 칭찬을 엄청나게 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. EV3 때도 느꼈지만 이 타이거 마스크가 주는 그런 위압감, 조금 더 칭찬을 보태서 얘기하면 거의 캐딜락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에스컬레이드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기아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. 그런 SUV라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메리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. 외관적으로는 그렇고요. 그리고 현대 기아가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? 인터넷에 3초만 쳐도 나오는 AS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. 때문에 현대 기아를 많이 이용하는 거고, 많이 이용하는 만큼 큰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.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무단 변속기도 아니고 DCT도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속에서 출발할 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. 왜냐면은 저속 단계에서 만약 DCT였으면 이렇게 됐을 거야. 진짜 여기는 한번 찍고 와야 돼. 랠리 포인트야.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뭐 내구성이라던가 편안한 주행 질감에서 굉장히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. 저는 이제 내년에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셀토스 하이브리드보다 페이스리프트나 연식 변경된 2025년 셀토스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은 제가 왜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추천 안 드리냐면은 이게 사실상 DCT를 추천 안 하는 이유랑 똑같아요. 물론 승차감도 안 좋지만 고장 났을 때 그 고장 난 거에 대해서 수리하는 비용조차도 꽤나 많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리비도 결국에는 유지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요새 또 유명하게 풀린 영상들이 있죠. 하이브리드 엔진 고장 났을 때 수리비 몇백만 원 아끼려다가 몇천만 원 깨졌습니다. 뭐 이런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하이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200~300만 원은 더 줘야 하는 엔진이에요. 근데 200~300만 원 더 들여가지고 유류비 조금 아끼려다가 이제 수리비 왕창 내고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소형 SUV 사회초년생들이나 큰 유지비가 들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차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그런 요소들은 좀 배제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이 차 연비가 12 정도는 돼요.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아끼려다가 300만 원 더 들여가지고 수리비 더 많이 내고 후회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. 저번에 제가 EV3를 가지고 EV9 아드님 되시죠?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EV9에서 아쉬웠던 점들, EV6에서 아쉬웠던 점들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EV3다.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우리 집안의 막내야. 능력적으로나 뭐 덩치나 어떤 점으로 봤을 때 얘가 부족한 게 맞아. 근데 얘 기아 가문 사람인데? 약간 이런 거야. 어차피 잘 클 거야. 어쨌든 내가 능력이 조금 모자라더라. 조선시대의 뭐 농부집의 아들이냐, 벼슬을 하고 있는 어떤 양반집의 자제다. 이거랑 다르잖아요. 기본적인 뭐 예절이라던가 예의라던가 박혀있는 게 다르단 말이야. 소형 SUV 뭐 덩치도 작고 어떤 편의상 뭐 능력 뭐 재원 다 부족할 수 있어요. 근데 얘가 기아 가문 사람이야. 얘기해서 뭐해. 배울 거 다 배웠을 거 아니야. 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기아 셀토스에는. 방지턱 한번 넘어보면요. 그래. 조금 부족해. 부족할 수 있어. 나 기아 가문 사람이라니까? 그니까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네요. 좀 딱딱한 면이 있어요. 딱딱한 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감싸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서스펜션이 뭔가 부드럽게 튕겨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DCT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. 좀 셀토스를 간단하게 좀 타봤는데요.
생각보다 승차감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8단 자동 변속기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. 여러분들도 좀 그 차를 고르는 기준에 차급, 뭐 출력이 어떤데, 마력이 어떤데,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 좋지만 변속기를 어떤 걸 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셀토스를 찾아서 이렇게 시승을 해봤거든요.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무슨 셀토스 살 바에는 돈 조금 얹어가지고 스포티지 사면 되지, 투싼 사면 되지, 너 돈 얼마 받고 이 영상 찍냐,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스포티지 투싼은 하이브리드 트림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DCT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막 그 돈씨에 막 넘어가시거나 뭐 그러시지 말고, 자기가 꼭 필요한 게 뭔지, 승차감이 더 중요한지, 공간감이 더 중요한지, 또 공간감을 생각하면은 KGM이라는 선택지도 있어요. 어떤 미션이 좋은지, 어떤 변속기가 좋은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타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셀토스도 좋은 선택지다라는 걸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 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 만나요.